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가을이 되면 전어 한 마리가 며느리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건 속담이 아니라 이 마을의 사실입니다. 가을이 되면 골목마다 숯불이 피어오릅니다. 그러면 저기 다투고 나간 여인들이 한 명 둘 돌아옵니다. 어이, 복순이 집에서 올라오는 냄새 봤나? 봤습니다. 전어 냄새 말이지요. 그럼 진이도 돌아올 거야. 계산해보니 6개월이 딱 찼으니까. 누군가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건 오늘 밤의 시작일 뿐입니다. 복순이라는 여인이 손질한 전어입니다. 이 마을이 인정하는 그 손맛이지요. 저화로 위에서 전어를 뒤집으며 복순이 중얼거립니다. 전어는 말이 많으면 탄다지. 손가락으로 전어를 톡톡 건드려 본 복순의 얼굴이 고민에 잠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버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이입니다. 6개월을 집 나간 그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여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 가을 냄새, 그 속에 생선 냄새. 진이가 중얼거립니다. 결국 와버렸네. 돌아온 이유가 배고픔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화로 위에 올려진 한 점의 전어가 있습니다. 전어는 불이 세면 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도 많으면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 진이와 복순 사이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지글거리는 소리와 숨죽인 긴장만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점. 밥상에 앉은 진이가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6년 전에 떠나간 엄마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이 집에서 태운 한 점의 전어를 지켜낸 복순의 마음일까요? 이 밤 한 점의 전어가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을날 오후 해가 기울어 가던 시각이었습니다. 마을 골목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마치 어딘가에서 조용한 반란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지글지글지글. 숯불 위에서 기름이 터질 때마다 나는 그 소리. 그것은 이 마을 여인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신호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장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이, 여보게들. 올해 며느리 회기율 통계 나왔는가?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은 멈추지 않으셨지요. 작년 같은 때는 9명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8이다. 2배다. 2배. 이건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네. 전어의 사회학이라고나 할까? 누군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여러 집에서 동시에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자신들도 모르는 향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연기의 중심엔 당연히 복순이 있었습니다. 나이 60을 넘긴 여인이지만 그녀의 손은 절대 늙지 않았습니다. 전어를 다루는 손이란 원래 그런 것이지요. 수십 년을 같은 동작으로 살면 손가락마다 기억이 채워지고 그것이 곧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탁, 탁, 탁. 전어의 등을 뒤집으며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전어는 말이 많으면 탄다지. 그러고 보니 이 말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군요. 복순은 늘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비벼도 전어의 껍질이 팅팅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버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기름이 튀는 소리에 섞여 골목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복순이 손을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그리고 다시 전어를 뒤집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진희. 서울에서 나가 있다가 6개월 만에 이 마을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그녀가 발을 내딛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전해져 왔습니다. 진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을 냄새. 그 속에서 살짝 짙은 생선 내음. 그리고 그것을 감싸는 숯불 냄새. 진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꽉 조였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여인은 짐을 내려놓은 채로 바라기만 했습니다. 저 연기가 피어오르는 방향을 말입니다. 여기 왔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이미 오후의 햇빛으로 노릇노릇하게 데워지고 있었고 진희의 눈빛엔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일까요? 그리움일까요?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골목을 파랗게 물들이던 시각, 복순의 집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전어구이, 그 옆에 무간장, 들깨가루, 보리밥, 된장찌개. 그리고 그 밥상 맞은편에는 두 여인이 앉았습니다. 복순과 진희.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고개를 숙인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요. 진희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수저를 집으려는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여긴 여전히 안 타네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복순에게 하는 인사 같기도 한 그런 목소리 말입니다.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도시 밥은 잘 탔니? 마찬가지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산이 묻혀 있었습니다. 진희가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전어를 집었습니다. 껍질은 노릿하게 구워져 있었고 살은 하얀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그 여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복순이 봤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어는 말이 많으면 탄다고 했으니까요. 어린 날의 기억. 옛날이 있었습니다. 진희가 아주 어렸던 시절 말입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엄마라고 부르던 여인이 화로에 전어를 올렸었습니다. 진희는 엄마 곁에 앉아서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었지요. 진아 봐. 불이 새면 이게 탈 거 아냐? 그럼 맛이 없어진다. 영영. 엄마는 불을 낮추었습니다. 적당한 불이 최고야. 마음도 그런 것 같아. 너무 싸서도 안 되고 너무 화나서도 안 되는 거야. 어린 진이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고 전어의 냄새가 좋았고 그래서 자신도 행복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자라면서 그때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엄마는 6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맛이 입안에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진희는 밥상을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말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어라, 이게 뭐 하는 소리야? 골목을 지나던 이장이 복순 집에서 울음소리가 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혹시 탔나? 진이 온 거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여기가 웬일이고? 이장이 고개를 들더니 외쳤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면 울지. 아무것도 아니야. 전어 앞에서는 다들 약한 거야. 여보게들, 알겠나? 며느리는 전어에 오고, 사위는 굴비에 온다니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골목 여기저기서요. 그 웃음 속에서 진이도 웃음을 섞어 울었습니다. 밥상이 거의 비워졌습니다. 전어는 뼈만 남았고 밥그릇도 반쯤 비워져 있었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치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봤니? 복순이 그 쪽지를 진이 앞에 놓았습니다. 진이가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쪽지에 써 있는 글씨는 투박하면서도
정성 있는 손글씨였습니다. 전어 한 점엔 말 한 숟갈 덜기. 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엄마 글씨다. 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날 배웠어. 이 마을 올 때, 시집 올 때. 복순,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야. 말 줄이고 마음을 더하는 거야라고. 그리고 이 종이를 줬어. 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해 가을마다 이 조리법으로 전어를 구웠어. 내 어머니 손맛으로 너한테 들려줄 날까지. 복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전하지 못해서. 절정의 고백. 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떠난 게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어요.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여긴 시어머니, 저긴 시아버지 다 맞춰야 하고, 다 잘해야 하고, 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남겨준 건 뭐가 있고, 내가 뭘 준 게 있고, 내가 뭘 받고 있는 건지, 그런 혼란 속에서 도시로 나간 거였어요. 진이가 쪽지를 들었습니다. 배고파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지켜줄 그 맛이, 그 마음이 자꾸자꾸 잊히는 게 무서웠어요. 내가 정말 아무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요. 복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냄새를 맡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여기 있었다는 걸. 진이가 복순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밥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어는 말이 많으면 탄다고 했지. 나도, 너도 다 그런 거야. 복순이 일어났습니다. 저하로로 다시 가서 불을 낮췄습니다. 불도 사람도 마찬가지야. 세지도 약해도 탈 수 있어.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거지. 복순이 한 점의 전어를 다시 올렸습니다. 마지막 한 점이었습니다. 이제 이건 둘이 나눠 먹는 거야. 진이가 일어나 복순 옆에 섰습니다. 둘 다 화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 타닥거리는 소리, 가을밤 골목의 모든 소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름이 한 점 한 점 떨어졌습니다. 에고, 타겠다. 이장이 외쳤습니다. 마지막 한 점, 아직도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타는 것과 살리는 것 사이에 그 줄곧 한 경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달린 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한 점이 정말 탈 것인가? 아니면 살아날 것인가? 화로 위에서 한 점의 전어가 여전히 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순과 진이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골목 사람들도 모두 눈을 떴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관심사가 그 한 점으로 모아져 있었거든요. 탁! 복순이 집게로 전어를 한번 뒤집었습니다. 다른 쪽도 같은 색으로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노릿하면서도 기름이 흐르고 있는 색깔 말입니다. 기다려, 이건 살리는 타이밍이 있어.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이가 집게를 들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레 말이지요. 마치 유리 같은 뭔가를 다루는 것처럼요. 둘이 동시에 집게를 맞춰서 마지막 한 점을 집어 올렸습니다. 쏙! 마지막 한 점은 고랑에 올려졌습니다. 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딱 맞게 구워진 상태였지요. 바깥은 노릿하고 열면 안은 하얀 쌀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전어는 보리밥 위에 올려졌습니다. 무간장도 얹어졌고 들깨가루도 조금 뿌려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두 여인의 시간이 담긴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복순이 집게를 집었습니다. 반씩 나눠 조심스레 한 점의 전어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이지요. 하나는 복순 앞에 밥에, 하나는 진이 앞에 밥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복순이 진이의 눈을 봤습니다. 진이도 복순의 눈을 봤습니다.
맛있게 먹어. 그것이 복순이 한 모든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이가 절을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말입니다. 둘이 동시에 수저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점을 떴습니다. 입으로 옮겼습니다. 골목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한 점이 입안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어의 살은 부드러웠습니다. 기름진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날의 엄마 손길이었고 6개월을 견딘 그리움이었고 아무 말하지 않고 구워준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타지 않으려고 조절한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진이가 한 점 더 떴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무간장을 조금 곁들여서요. 복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가득한 무언가 속에서요. 이장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타지 않은 거 본 거지? 맞습니다, 이장님. 올해 며느리 회기율도 올라가겠군. 통계가 증명했네. 이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축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각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들었습니다. 복순의 집에서 나는 울음과 웃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돌아왔고 어떤 이유였는지를 말입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화로의 불도 저물었습니다. 아직도 타닥거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죽어가는 불이었습니다. 복순과 진이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 사이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다시 찾아왔어? 전어 냄새 때문에요. 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어 냄새가 아니라 어머니 손 때문이었어요. 복순이 진이의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은 도시에 있던 6개월 동안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흙도 묻어 있고 손톱도 짧았습니다.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겠네. 네. 어머니 많이 했어요. 이제 여기 좀 있어. 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복순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어는 말이 많으면 탄다고 했지만 사람은 마음이 많으면 버티는 거야. 그 마음이 있으면 화로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불이 죽어가면서 나는 그 소리 말입니다. 복순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해 가을엔 또 올 거지? 네, 어머니 꼭 올게요. 약속할게요. 복순이 화로에 불을 쓸어 담으려다 멈췄습니다. 아, 이번엔 내가 구워봐. 제가요? 그래. 내 어머니가 배워줬잖아. 이제 넘겨줄 시간이 된 거지. 내가 배웠으니까. 진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겁먹은 표정이었다가 점점 결심 있는 표정으로 변했지요. 네. 어머니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진이가 일어나 화로에 섰습니다. 복순이 어린 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시어머니인 진이의 엄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순환한다는 게 이런 건가요? 밤은 깊어졌습니다. 이장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올해 마을의 여느 며느리들보다 진이가 먼저 돌아온 덕분에 마을 골목 곳곳에서 밥상 위에 전어가 올라갔습니다. 모두 복순의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모두가 복순의 방식을 따라 구운 것이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더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 밤 마을의 모든 밥상에선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다투고 떠났던 며느리들이 돌아와서 조용한 밥상에서 조용한 손질로 구운 전어를 먹는 장면 말입니다. 누구는 울었고, 누구는 웃었고, 누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복순과 진이는 여전히 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얼굴들은 어둠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전원은 금세 식고 냄새는 금세 퍼져나가지요. 그런데 기억은 참 오래 식지 않는다오. 6개월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말입니다. 그 냄새가 몸에 밴 것처럼 말이요. 떠나는 것도 사정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실 마음의 습관인 것 같소. 그 습관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누군가 얼굴도 안 보이게 자신의 것을 나눠줬던 기억에서 말이요. 밤바람이 골목을 스쳐갔습니다. 오늘 밤 불 위에서 탄 것은 자존심이었고 남은 것은 사람 냄새였다오. 그 냄새 기억하시고 계신 동안은 그 누구도 멀리 갈 수 없을 테인데 말이오. 복순의 손이 다시 진이의 손을 집었습니다. 진이도 복순의 손을 안았습니다. 둘이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말한 게 없이요. 하지만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운 보라색에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지요. 복순과 진이는 밥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같은 방에서 말입니다. 복순은 진이의 등을 어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기를 달래는 것처럼요. 진이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 눈물 자국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다신 떨어지지 말자, 이제. 너는 돌아갈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돌아올 사람이 있는 거야.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하는 건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디 멀리 있을 진이의 친엄마를 향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요. 가을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마을의 며느리들도 조금씩 생각하게 될 테지요. 올해 가을에는 누가 전어 냄새를 맡고 먼저 돌아올까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마을의 골목은 여전히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골목 안에는 모두의 버팀목이 있습니다. 전어 냄새에 잠긴 밤, 마음에 남은 손맛, 그리고 타지 않는 불 위에서 살아난 한 점의 기억이요. 전어는 빨리 식겠지요. 하지만 그 열기는, 그 마음은 다음 가을이 올 때까지 누군가의 가슴팍에 남아있을 테입니다. 오늘 밤 가을 골목의 온기를 함께 하셨다면 혹보감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